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대상이 그런데요. 입문하시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보면은 인터넷상에 상당히 많이 문서가 있고 책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수식들 많고 근데 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제 지인분들도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중간에 많이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고 입문하시는 분들이 딥러닝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라고 그렇게 감을 잡는 게 이번 세미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대상 보면은요, 어쨌든 딥러닝이 뭔지를 알고 싶은 그런 입문자들 아니면 개발자. 그 다음에 회사 업무라든지 하여간에 무언가를 해야 돼. 딥러닝을 하래. 아니면은 이런 기획하시는 분들이 경영자분들도 딥러닝이 뭐야? 이걸 갖고 무엇을 할 수 있어? 어떤 서비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반복론이라든지 하면 어때 가져 쓰는 것처럼 가져 쓰면 되는데 딥러닝 이런 거였어. 그래서 감을 잡고 그 다음 액션을 뭐를 하면 될 수 있겠다. 이게 그런 거구나. 라고 감 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야말로 바이블 아니고요. 최신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요약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알려드리지 않지만 약간의 거짓말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쉽게 감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5시간인데요. 이걸 3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1시간 반은 딥러닝이 이런 거였어 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실습은 없고요. 그 다음에 개념을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를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해서 텐서플로어라든지 아니면 그 텐서플로어 코드의 구조, 그 다음에 DNN 이런 코드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유명한 CNN, RNN, GAN, 강화학습 이런 것들에 대한 실습을 할게요. 그리고 실습한 경우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웹상으로 애저에 가서 하기 때문에 노트북에 무언가 설치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쪽 버추얼 머신에 있는 거에 접속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 텐서플로어를 자기 노트북에 설치하는 거 이거 은근히 아직도 어렵거든요. 2-3시간은 금방 가버리고요. 그래서 이런 웹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분류하는 값. 저한테 귤을 분류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쪽에 가보니까 상자가 2개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대충 보니까 이쪽에는 하나는 익은 게 담겨져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상자에는 안 익은 게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귤 무더기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귤을 분류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건 익은 거 안 익은 거.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걸 무척 그냥 쉽게 해요. 그래서 그 쌓여 있는 것에서 집어가지고 그냥 이거는 익은 거 안 익은 거 분류를 쉽게 했어요. 그런데 이 분류하는 거를 로봇을 가지고 하고 싶어요. 로봇이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터가 있고 그다음에 모터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게 그냥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귤을 짓고서는 이거를 왼쪽 상자, 오른쪽 상자 이렇게 놓는 것만 하면 돼요. 그렇다면은 그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명확한 기준을 하나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뭐뭐 하면은 왼쪽 상자에 놓고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 상자에 놓고 하는 게 결국 로봇이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아까 어떻게 했지? 이거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익은 거 안 익은 거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로봇에다가 그 프로그램 하려면 명확히 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귤을 분류할 때 사과를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가 아니라 지금 크기를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지? 그것도 정확한 것도 모르고 그냥 감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를 들고서는 요만한 7.5cm보다 크면 익은 거였고 그거보다 작으면 안 익은 거였네. 라고 자신도 몰랐던 그냥 감으로 했던 거를 명확하게 해서 어딘가 코드에 이렇게 했어요. if 사이즈가 7.5보다 크면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런 크기 기준이 있어가지고 크기 기준이 하나 있고 이 기준보다 값이 크면 익은 거고 값이 작으면 안 익은 거였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코드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얘네들을 로봇을 동작하니까 잘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과를 분류해달라고 했어요. 이제 귤을 끝나고 나니까요. 그래서 아까 귤 같은 경우에 어쨌든 내가 하다가 그 기준을 찾아내고 그걸 하드코딩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과 같은 경우에는 기준마저도 아예 그 기계가 찾아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목적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까랑 똑같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기준을 아무거나 일단 하나 값을 잡았어요. 그 다음 익은 것 중에 하나를 꺼내가지고 저기를 보니까 기준보다 커요. 이거 오케이. 만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 익은 거 하나 꺼내가지고 봤더니 기준보다 작아요. 잘 된 거네. 근데 안 익은 거 하나를 꺼내봤더니 기준보다 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기준을 옮기면 되죠. 옆으로. 그래서 안 익은 거는 전부 다 기준보다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익은 거는 전부 다 기준보다 오른쪽에 있게끔 기준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했어요. 익은 거, 그 다음에 익은 거, 안 익은 거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준을 찾았어요. 계속 기준이 옮겨지고요. 그래서 보면은요, 아까 귤하고 사과하고 보면은요, 얘네들은 결국 크기를 가지고선 얘가 익었다 안 익었다를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통 분류기라고 그래요.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귤 같은 경우에는요, 기준을 제가 직접 찾았어요. 그런데 사과 같은 경우는요, 기계가 기준을 찾겠어요. 그래서 그 보통 직접 그 기준을 찾아가지고 알고리즘 찾아가지고 그렇게 코딩을 했었고, 사과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기계가 찾고 했고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면은 밖에서 보면은 쓰임새는 똑같아요. 크기를 주고 이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분류해주는. 그래서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전자의 경우가 요즘에 나온 딥러닝 이전의 방식이었고요. 문제를 접근할 때. 이 뒤쪽에 그래서 그런 기준을 스스로 찾게 하는 방식이 이 딥러닝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용어를 좀 설명드릴게요. 뭐냐면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결국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런 용어들은 이쪽에서 나오는 용어들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습을 하실 때 이 용어들에 익숙을 하셔야지 그 코드를 살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류를 위해서 크기를 재서 기준을 가지고 구별하였다라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거를 모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공지능 딥러닝 하다 보면 모델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어떤 이 방식을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시키려면 어쨌든 간에 기존에 상자 두 개는 필요해요. 그 상자는 각각 익은 게 담겨있는 상자, 안 익은 게 담겨있는 상자. 이게 없다면 아예 시작부터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트레이닝 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은 가장 큰 단점이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안하는 알고리즘은 데이터가 없어도 알고리즘을 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데이터를 주면서 기준을 찾아내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귤이든 사과든 누군가가 익은 거 안 익은 거를 담아놓은 두 상자를 갖다 놓고 나서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트레이닝 셋이라고 하고요. 요거 반대되는 것은 요거를 맨 밑에 했는데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게 정말 잘 동작해? 기준을 찾은 게 적당해? 라고 파악해보기 위해서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것들을 주고서는 한번 확인을 해봐요.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 셋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데이터가 있으면은 처음에 그 데이터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을 나누고 학습 집합, 학습 셋하고 그 다음에 그 테스트 그리고 나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테스트 셋으로 이게 정말 잘 동작하는지 보통 그렇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보였듯이면은 계속 그 사과를 꺼내면서 위치를 계속 변경했어요. 그러니까 학습이 한번 계산을 해가지고 기준을 찾는 게 아니라 꺼내서 계속 기준을 바꾸고 업데이트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드도 실제로 반복하고 있고 루프가 있고요. 그래서 걔네들은 뭐 이터레이션 한다, 스텝이다, 에폭이다. 세 가지 용어들은 엄밀하게 틀린데요. 그런 거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반복한다. 그래서 보통 이 딥러닝 하려면 컴퓨팅 파워가 좋아야 한다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계속 반복해가지고 기준을 찾아낼 때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원하는 기준을 찾아내는 것이 학습, 러닝이라고도 쓰고요. 트레이닝이라고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용어들이 이런 거고요. 그렇게 낯설진 않죠. 그 다음에 중간에요. 저희가 그 카카오톡 오픈톡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쉬는 시간에 제가 하는 중엔 제가 못 보잖아요. 쉬는 시간에 제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질문이든 뭐든 뭐라도 환영합니다. 인터럽트 가는 것도 좋고요. 그냥 쉬었다 합시다도 좋고요. 예,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예, 그 용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류하는 선이에요. 그래서 사과를 학습을 시켰더니 학습이 잘 돼가지고 100% 잘 됐어요. 근데 이거를 테스트에 적용을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결과가 안 좋은 거를 확인을 해봤어요. 어떤지. 그랬더니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크기는 큰데 안 익었어요. 근데 얘 보니까 얘가 색깔이 좀 안 빨개요.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간에 얘를 익은 거 안 익은 거를 잘 못 맞춘 거거든요. 분류를 잘 못한 거거든요. 얘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보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크기만 사용했는데 크기가 아니라 이제 색깔을 사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기가 이거 오른쪽은 크다고 왼쪽은 작다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위쪽은 빨간 거, 그 다음에 아래쪽은 덜 빨간 거, 푸른 거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통 이걸 2차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다시 배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밑에 있던 것들을 단지 색깔에 따라가지고 위로 올라가지고 그 위치에 위치만 시킨 그런 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더니 감이 좀 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얘네들이 이런 기준을 하나 정하면은 저쪽과 이쪽으로 익었다 안 익었다를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기 하나 갖고는 저걸 해결을 못 하는데 여기 색깔을 도입하면 이제 분류가 가능해질 것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귤일 때는 값이 그냥 그 기준이 값 하나였어요. 7.5, 7.5보다 크다 작다. 근데 이제 사과일 경우에는요, 이제 기준이 선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기준이라는 거는 이쪽에 그러거든요. 크기도 있고 색깔도 있고. 그런데 크기와 색깔을 동시에 고려해서 하여간에 어떤 방식으로 동시에 고려해서 이건 익은 것과 안 익은 것 이렇게 구별해 보자라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 딥러닝 할 때 수식 많아가지고 그다음 미분 나오고 뭐 시그마 나오고 뭐 나오고 로그 나와가지고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육하는데 유일한 수식입니다. 사실은 이 수식조차 빼고 싶었는데 이 빼면은 도대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식이고 그래서 1차선 이 수식은 이 선을 나타내는 의미예요. 근데 보통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y는 ax 플러스 b라는 거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표시를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 그 좌우가 x1이고 그다음 위아래가 x2인데 각각 여기다 w1, w2를 각각 곱하고 그 값이 b이다. 어렵잖아요. 어쨌든 이 중에서 제일 간단한 예를 해볼게요. 각각 여기 w 붙었는 게 1이고 w2가 1인 경우요. 그러면 x1 더하기 x2가 3.5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x1이 아까 좌우가 그 크기였고 그 다음에 세로가 색깔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식을 해석해 보면 크기랑 색깔을 더해서 3.5인 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2이고 그 다음에 색깔이 1.5 정도. 그래서 둘이 3.5이고. 그런데 이쪽으로 오면은 크기는 작아들었어요. 1인데 대신에 색깔이 커졌어요. 색깔이 2.5가 돼서 두 개를 합치면 3.5. 그래서 저 선을 나타낸 저 식을 해석하는 건요. 하여간에 어느 쪽이 더 클지 모르지만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해서 두 개를 합쳤더니 3.5가 되는 게 저 선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y는 ax 플러스 b보다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크기와 색깔을 동시에 고려하고 싶은데 가장 쉬운 게 두 개 더하자.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값이 되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다 모아보면 저 선이 되죠. 선이 저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사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과를 보면은 크기가 2이고 이 앞에 있는 게 크기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색깔이 2예요. 그리고 익은 거. 오케이. 그럴 선에 이쪽에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보면은 역시 크기는 같은 2인데 색깔은 0.7이에요. 그러니까 뻘건 정도가 덜 뻘개요. 그래서 크기는 똑같지만은 색깔이 안 나고 그냥 얘는 안 익은 거가 돼요. 그래서 얘를 각각 더해보면은 얘는 이러죠. 2 더하기 크기에다 색깔을 더하면 4. 이거는 크기 2에다가 색깔 더하기 0.7. 이걸 더했더니 얘는 2.7, 얘는 4. 그 다음에 요 선이 의미하는 게 두 개를 더했을 때 3.5잖아요. 그러니까 크기와 색깔을 동시에 고려해서 크기와 색깔을 더해서 3.5보다 큰 애들은 이쪽에 있고요. 3.5보다 작은 애들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 수식이 의미하는 게 그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까는 단지 크기보다 어떤 기준 크기보다 크다 작다 했는데 이제는 크기와 색깔을 동시에 대해서 어떤 값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거는 크기 정도하고 색깔 정도를 합쳐가지고 3.5인 게 이 선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선의 저쪽은 익은 거, 선의 이쪽은 안 익은 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기준을 찾는다는 거는 이 선을 찾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을 찾는다는 거는 선을 표현해주는 세 개의 값이 있어요. W1, W2, 그 다음에 B. 요 세 개의 값을 찾는다는 것이 이 선을 찾는다는 것이 그 세 개의 값을 찾는 것이 기준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과를 크기와 색깔로서
구별할 수 있는, 분류할 수 있는 기준 찾는다는 건 저 세 개의 값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분류하는 선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표현을 좀 달리 해봤어요. 아까는 B가 우측에 있었는데 좌측으로만 보냈어요. 이거를 표현할 때요. 좌측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얘가 보면은 W1 곱하기 X1, W2 곱하기 X2 더하기 B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려놔 봤고요. 그래서 얘를 X1에 W1을 곱하고 X2에 W2를 곱하고 그런데 1에다가 B를 그러니까 B와 똑같죠. 곱한 것들을 다 더한 것이 0이 되는 것이 바로 요 선이죠. 이걸 단지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림으로만 바꿔서 그려봤어요. 그래서 다시 요게를 보면은요. 그 그림 표현 예를 들어 볼게요. 크기가 3이고 색깔이 2인 경우예요. 그럼 여기가 크기가 3이고 색깔이 2인 경우. 그 다음에 여기 각각 아까 1, 1이었죠. 그래서 3하고 2를 더했고 그게 이제 3점보다 크냐인데 여기를 이제 빼기 3.5로 해서 0보다 크냐 작냐로 그렇게 구별해 줬어요. 그래서 얘를 해봤더니 크기가 3, 색깔이 2인 거는 결과가 1.5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값은 이 선의 이쪽에 가 있어요. 아까 선을 표시할 때 여기에 우측에 가 있었잖아요. 플러스 3.5. 이걸 좌측으로 넘기면서 그냥 빼기 3.5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더니 1.5고 얘는 선의 우측 위에 가 있더라. 그리고 다른 얘 1,1인 거는 선의 좌측에 가 있어요. 결국에는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계산을 하면은요. 그러시죠. 그래서 0보다 큰 것은 우측, 0보다 작은 것은 좌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봤어요. 크기가 9이고 색깔이 1이에요. 그런데 안 익은 사과예요. 근데 이거를 그려보니까 이 선의 우측 위에가 있고 이거는 아까 그 귤처럼 생각하면은 이게 안 익은 건데 기준 있잖아요. 그럼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얘를 바꿀 수는 없죠. 이거는 안 익은 거고 기준을 찾자는 거니까 이 선이 어떻게 되든 이쪽으로 옮겨져서 이렇게 가게 되면 되겠죠. 그렇게 이 선을 하여간에 업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다시 볼게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그거였잖아요. 크기, 색깔 이거고 그 다음에 이 선을 나타내는 의미하는 게 이 세 개의 값. W1, W2, 그 다음 B. 이 세 개의 값을 업데이트해서 아까 9,1이 되는 것도 만족하도록 바꾸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왼쪽에 있는 거는 사실상 데이터를 의미하게 돼요. 그 다음에 사실상 진짜 우리가 찾아내는 값은 여기에 있는 값들. 얘를 찾아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업데이트 할 수 있을까? 이제 업데이트 하는 거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그래요. 크기 곱하기 1, 색깔 곱하기 1.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 때 시험을 쳐가지고 할 때 국어, 영어, 수학이라든지 다른 과목들마다 비중이 달랐잖아요. 똑같이 100점이라도 얘네들은 뭐 비중이 비중이 몇이잖아요. 그게 어느 게 더 중요해? 중요한 거에 따라 가지고 더 많이 비중을 뒀고요. 어떻게 보면 얘도 그렇거든요. 크기와 색깔인데 지금 비중이 똑같이 1대1이었어요. 근데 이 비중을 달리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보면은 그 예를 든 게 그거예요. 크기가 9이고 색깔이 1이었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값이 모두 6.5였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요 세 개 값을 업데이트 시켜서 결과가 0보다 작게 만들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얘네들은 못 바꾸는 거잖아요. 이거는 되고 이게 그 기준이고. 그러면은 6.5를 0보다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여간에 여기서 각각 곱해져서 더해지는 세수가 점점 작아져야 되겠죠. 여기서 곱한 거는 9, 여기서 곱해진 거는 1, 마이너스 3.5. 얘를 줄여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얘네들을 업데이트 시킬 때 얘네들을 다 줄이는 방향이라는 거는 대충 감을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를 줄이면 되는데 어떻게 줄일까? 그냥 얘에다가 다 일씩 빼버릴까? 0, 0, 마이너스 4.5? 아니면 어떤 식으로 얘네들을 값을 줄이지?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그예요. 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결과 6.5가 6.5로 0으로 줄여야 되는데 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거 봤더니 여기가 가장 크게 영향을 줘요. 여기는 요만큼 한 게 9, 요만큼 한 게 1, 요만큼 한 게 3.5. 그러니 저게 0보다 더 작아야 되는데 0보다 더 크게 만든 원인 중에는 얘가 더 많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놈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요거죠, 결국. 그러니 입력이 크면 클수록 업데이트하는 양도 더 많이 업데이트 시키자는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냥 아까 예를 들어서 얘를 전부 다 균등하게 일씩 빼버릴까? 보다는
일식 어떻게 낮추더라도 이 입력에 비례해서 얘네들을 업데이트 시켜보자는 게 아이디어예요. 그렇듯 하잖아요. 이렇게 그거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만약 얘네들이 제대로 이것도 아닌 것도 됐을 경우에는 업데이트 시킬 필요 없어요. 가만 놔두고. 그래서 조정 아이디는 얘래요. 입력값에 비례해서. 그 다음에 이거 학습률은요. 뒤에 설명드렸지만 일종의 상수예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그 다음에 오차가 있을 때는 업데이트하고 오차가 없을 때는 0으로 만들어가지고 업데이트 안 하겠다는. 그렇게 그래서 곱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원래 있던 크기 비중이 있었는데 얼만큼을 빼줄 거야? 빼주는 비율은 9대 1대 1. 그 다음에 지금 1이라는 건 지금 오차가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0.1은 그냥 고정된 값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달라지는 거 오로지 요거밖에 없죠. 9대 1대 1이라는 건 아까 그거죠. 크기가 9이고 색깔이 1이고 그 다음에 그 비에다 곱해진 건 무조건 곱해지 1이고요. 그래서 이런 값을 계산해서 이만큼 9대 1대 1만큼을 이걸 더 빼주자라는 그런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래요. 원래는 1이었는데 이걸 계산해보니 0.1. 그 다음에 이 색깔에 대한 비중도요. 원래 1이었는데 요만큼 계산해보면 0.9.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실제로 계산해보면 선을 그려보면 이거였는데 이런 값이 됐고 그려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얘가 선의 왼쪽 밑에 있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업데이트가 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유튜브에서 요 과정을 시뮬레이션 한 건데 이건 실제로 동영상을 볼게요. 지금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 찾아가지고 설명해서 활용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림은 근데 이거를 아까는 가로로 그렸는데 세로로 그려졌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얘네들이 아까 여기 x1, x2였는데 단지 그냥 xy 축 이름을 그렇게 그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사과가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고 익은 거 1개, 안 익은 거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얘가 기준인데 기준이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거에 해당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적용되는 값은 x가 0이고 y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x가 0이고 y가 1이니까 지금 요거 사과를 대고서는 맞냐 틀리냐 업데이트 하자라는 그거 해당되는 거고요. 그게 요거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각각 웨이트들에 해당돼요. 숫자가 그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계산되는 거 보겠습니다. 지금 x가 업데이트 되는 거는요. 우리가 업데이트 싶은 요거잖아요. 마이너스 0.63239가 여기 있고요. 업데이트 되는 값은 0.01은 항상 똑같고 그 다음에 요걸 해주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값이 그 오차를 의미해요. 우리가 원하는 건 0인데 지금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x값이 0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것들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계속 반복을 시켜요. 그래서 계속 실행을 시켜볼게요. 보실 때 우측에 보면 x하고 y의 안에 있는 숫자가 달라지잖아요. 숫자가 달라지는 거는 지금 4개가 반복돼서 진행이 된다는 거고요. 모두 데이터 사과가 4개가 있고 이 사과 적용해보고 요거 적용하고 요거 적용하고 요거 적용하고 그 다음 그 4번이 아니라 4번으로 안 끝나고 계속 이게 만족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죠. 이런 게 동영상의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말로 설명하면은 그냥 그렇겠거니 하지만 그런데 실제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면은 아 끄덕끄덕하고 진짜 그렇구나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게 없으면은 설명이 참 힘든데. 예, 지금 이 경우가 전부 만족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선 모양이 예쁘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원하는 선의 오른쪽 위쪽에 익은 거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선의 왼쪽 밑에 안 익은 게 존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속 반복을 하더라도 이제는 오차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업데이트 되는 양이 없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서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을 분류하는 선을 찾아냈어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예를 하나 더 볼게요. 지금 사과가 잔뜩 있죠? 사과가 잔뜩 있는 것 중에 여기에 익은 사과들, 여기에 안 익은 사과들 이렇게 있고 역시 이것도 똑같은 태스크예요. 익은 것과 안 익은 거를 분리하는.
좀 건너뛸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합니다. 시작은요. 그리고 요거 하나를 적용하면 적용돼서 얘가 업데이트 했다는 거 하나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 연속적으로 보여지게 돼요. 지금 잠깐 멈췄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적용되는 요 빨간 게 적용된 그거 하나를 의미해요. 하나를 의미하고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근거가 제대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업데이트 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업데이트 돼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안 익은 거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건 제대로 기준에 맞춘 거. 그 다음에 여기도 제대로 기준에 맞춘 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적용될 때 선이 업데이트 되겠죠. 이 경우에는요. 그래서 계속 또 플레이를 해볼게요. 저 3개 남았네요. 예. 지금 서기에 3개까지 다 맞춰가지고 이 경우에는 계속 얘네들이 반복을 하더라도 더 이상 오차가 없기 때문에 이 선이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거예요. 결국에는 저 선을 찾아냈어요. 저 알고리즘으로요. 다시 이제 PPT로 돌아가세요. 예, 그래서 저 간단한 로직으로도 이 기준을 찾을 수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두 개 사과를 분리할 수 있는 학습을 할 수 있었어요. 저 간단한 알고리즘을 가지고요. 그래서 또 용어를 볼게요. 그래서 아까 사과를 할 때요. 이제 크기 하나만 가지고 못했어요. 그러면 크기에다가 색깔이라는 특질을 하나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그 특질, 피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피처라고 그러면요. 그 딥러닝의 입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코드에도요. 보면 실제 프로그램에서도 피처라는 말을 쓰는데 인풋보다는 피처를 많이 써요. 그리고 특질. 그러니까 크기 하나 갖고는 못해. 그런데 크기에다가 색깔까지를 특질을 사용해가지고 얘를 분류해 볼게. 그런 거죠. 그리고 각 사과마다 전부 다 2개의 특질이 있어요. 그래서 뭐 크기 3 색깔 2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크기 3 색깔 2라고 부르지 않고요. 근데 두 번째 사과 그러면은 크기 몇 색깔 몇. 그 다음은 크기 몇 색깔 몇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 크기 몇 색깔 몇의 크기와 색깔은 빼고 그냥 우리 값만 부르자. 3,2라고 부르자. 대신에 3,2라고 그러면은 그 순서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숫자는 크기이고 두 번째 숫자는 그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숫자들인데 그 숫자들의 순서가 있다 해가지고 그 숫자를 그냥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학에서 말하는 벡터는 다른 의미가 있지만은 그냥 딥러닝에서 얘기하는 벡터는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다 벡터예요. 사실 그 특질이 1차원인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 사용하게 되면 보통 만차원 막 그러거든요. 만차원이라고 하면은 이게 수학적으로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특질을 10,000개를 사용하는 거야. 대신에 걔네들은 첫 번째 자리에는 크기를 의미하고 두 번째 자리에는 색깔을 의미하고 세 번째 뭐라는 식으로 의미는 정해 있는데 그런 관계없이 그냥 숫자들만 이렇게 나열하고 그 하나의 데이터를 칭할 때는 그 벡터로 칭한다. 그래서 얘네들을 입력 벡터, 특질 벡터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사과의 경우에는 특질이 2개 썼잖아요. 그럴 때는 이럴 때는 입력 벡터가 2차원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입력 차원의 크기가 2이다.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수학적인 그런 의미로 두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불러요. 용어예요. 근데 용어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쪽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그냥 익숙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거고. 용어가 그래요. 그리고 학습을 한다는 거는 그 선을 구성하는 3개의 값을 찾는 거예요. 그 3개의 값이 W1, W2, B였잖아요. 그 중에서 W1, W2이 그 비중, 가중치. 그래서 그 웨이트의 약자에서 W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크기와 색깔에 얼마의 비중을 둘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 가중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용함수 학습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아까 귤에 해당돼요. 귤에 해당되고 아까 귤을 이거를 분류하는 기준을 잘 찾았어요. 그런 경우에 전체를 다 적용해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잘했어 못했어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저 기준을 가지고서는 이거를 제대로 못 맞춘 경우가 얼마나 되라고 하면 이건 퍼펙트 하잖아요. 그러면은 에러가 0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이 여기였어요. 원래는 여기여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요만큼이 오차가 되는 거겠죠. 근데 기준이 잘못 찾아가지고 더 여기가 됐어요. 그러면은 오차가 이만큼 되고 원래 정답에서 멀어질수록 점점점 그 오차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이 그걸 의미해요. 이 그래프가 요 값은
W가 어디까지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정답에서 벗어나면은 그만큼 에러가 더 크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학습을 한다는 것은 지금 정답을 맞췄을 경우 업데이트 안 하고 오차가 있을 경우에 업데이트를 해서 오차가 없게끔 줄이는 과정이잖아요. 결국에는 저 에러를 최소가 되는 점을 찾는 게 최소가 되는 요 지점을 찾는 게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이 중에서 얘를 찾는 게 목적이잖아요. 학습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학습이라는 거 러닝이라는 것은 저 에러가 최소가 되는 점을 찾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러가 없는 그 기준 찾아봐 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일종의 하나 이거를 코스트 펑션이라고 이것도 수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죠. 여기서 수식은 쓰지 않을게요. 그래서 딥러닝에서는 이런 코스트 펑션 하나를 정의를 해요. 정의를 하고 이 함수가 이 값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아봐 라고 하는 게 학습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게 방금 설명됐던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찾는 요령은요. 지금 이거예요. 우리가 찾고 있는 이 점이고요. 우리가 전체를 다 봤잖아요. 그럼 여기 정답인 거 그냥 알잖아요. 눈으로 봐서요. 근데 사실상 정답이 어딘지 모르니까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찾아갈래? 그거는 그래요. 자, 지금 여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건 최소한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 때 보면은 이게 낮아지는 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 가고 더 낮아지는 쪽으로 가고 하겠죠. 그래서 경사를 보고서는 저기가 더 낮은 쪽으로 이동하자라는 그런 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경사를 보고 낮아지는 쪽으로 옮기는데 경사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많이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경사를 따라서 하강해서 경사하강법이라고 해요. 그럴듯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산 위에다 공을 하나 놓으면은요, 그 공이 경사를 따라서 굴러가가지고 언젠가는 저 맨 밑바닥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죠. 가다 움푹 파인 곳이 있으면은 거기서 멈추겠죠. 이거 보통 로컬 미미아라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뒤에서 또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간에 어디에서 시작하더라도 이 공은 여기에 갈 수 있는 게 직관적으로 끄덕여지잖아요. 시작점 관계없이요. 그래서 아까 그 보여드린 동영상에서 선의 위치에 관계없이 그 선은 어쨌든 정답을 찾아갑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고 이 경사를 찾는 거를 수식으로 하면 이게 미분이거든요. 그래서 딥러닝 문서들을 보면 그렇게 미분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얘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이렇게 경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찾아가는 거에 설명드리지만은 보통 엄밀하게 하는 분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다 수식을 줘가지고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가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를 비교할 때 이런 식으로 해요. 얘는 한밤중에 제가 산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내려가는 방법은 아무것도 안 보이면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주변을 더듬거려봐요. 더듬거려봐가지고 여기가 더 미치네? 그럼 한 발자국 옮겨요.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더듬 거려가지고 또 옮기고.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 저 맨 낮은 곳까지 갈 수 있겠죠. 이게 경사강법이고요. 그래서 사과 예사 학습 방법 보면요. 위에는 일부러 어렵게 써놨어요. 경사강 보면 비화함수를 정하고 이를 각 웨이트별로 편미분하고 각 웨이트별로 수정하고 다음 값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거지만요. 그냥 엄밀하면 저러지만은 선형 모델 우리는 요거를 가지고서는 지금 찾자고 그랬잖아요. 이 선형 모델일 경우에는 이게 그냥 선형 모델이라고 할게요. 선으로서 한다기 때문에 선형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경사하강법의 결과가 아까 사용했던 그 아이디어하고 완벽하게 일치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아이디어로 설명드렸지만 사실상은 경사강법을 써가지고서는 지금 적용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보통 딥러닝 한다고 그러면 뭐 경사강법, 백프로게이션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경사강법 수식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냥 에러가 가장 적어지는 쪽으로 경사를 보고 내려가는 그런 방법, 알고리즘.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경사강법이 여기에 SGD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레디언트가 경사, 디센트가 하강. 근데 맨 앞에 스토캐스틱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류작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산의 그 경사면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공을 놓으면은 어떤 알고리즘이 더 좋은 거에 따라 빨리 내려가기도 하고 안 내려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류작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그냥 경사를 따라서 공이 흘러내려가는 거 그거에 대한 그 설명드릴 건데 그거를 그냥 가져다가 보이게끔 그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나가도 되는 건요. 저 알고리즘이 각각 뭔지는 전혀 모르셔도 돼요. 전부 다 경사강법 쓴 그 아류작들이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